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부터 40번 문제 사이에는 계산 문제가 3문제 정도 있습니다. 31번 문제 제순환이 있는 키모스텟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제순환이 있는 키모스텟은 307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 9-9번식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이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308페이지 예제 9-1번에 나와 있는 이야기랑 계산하는 부분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을 한번 뜯어보시면 뮤 때는 비생장 속도는 1 플러스 알파 빼기 알파 곱하기 C 곱하기 D 희석 농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알파는 제수나 B가 0.6이 알파가 되어지고 농축 인자가 C죠. 그래서 비생장 속도 뮤는 1 플러스 알파 0.6 빼기 0.6 곱하기 1.5 그리고 D가 되어져야 되는데, D는 희석 속도인데, 부피분의 유소입니다. 부피가 배양 부피가 1000ml이고, 그래 배양 부피가 1000ml이고, 그리고 유량 유속이 100ml per H이기 때문에 ml 약분이 되어지고, 동그라미 2개 약분이 되어지게 되면 유속이 0.1이 되어지겠죠. D는 0.1.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요 안에 가로 안에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0.7이 나오고, 0.7 곱하기 유소 0.1을 하게 되면 0.07이 유 네트 값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0.07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OUR 산소 소비 속도인 OUR을 측정하여. 산소 소비 속도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책 205페이지, 205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OUR 205페이지 아래쪽에 존재하는 식 보도록 하죠. OUR은 Q2 곱하기 X 이코르 1드 X를 가지고 O2를 가지고 X를 생산하는 O2분의 뮤0 곱하기 X, 이 식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보기에서 산소 소비 속도가 0.039라고 되어져 있고, 비생장 속도가 0.15, 기질 수율이 2.79, 여기에서 OUR하고 요 식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OUR이 0.393 이퀄 1드가 2.79 g per g 분의 소비 속도
생장 속도가 0.15 곱하기 x인 거죠. 그러므로 x를 계산해 보게 되면 7.3098 이 계산되어지는데 이거는 대략 한 7.31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도록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세포 내 구성 성분 중 단백질이나 합성, 지질의 합성이 이루어지는 장소. 페이지 27페이지. 앞부분에서 한번 다녀왔었던 것 같은데 27페이지 가보도록 하면 소포체 나와 있는 부분. 소포체는 크게 조면 소포체와 활면 소포체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는데, 조면 소포체에서는 단백질, 활면 소포체에서는 리피드, 지질이었죠. 두 가지 다 합성할 수 있는 장소는 소포체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소포체가 정답입니다. 34번 문제. 희석 속도.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희석 속도와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 D와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이고, 책에는 229페이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식 6-71번씩 밑에 보게 되면 희석 속도 D는 F분의 V, 유소분의 V입니다. 그래서 부피는 1200 ml이고 유량이 10ml per minute인데 10ml per minute인데 희석 속도의 단위를 보게 되면 H죠. hour이죠. 그래서 곱하기 이 값에서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 60분에 해당이 되어지고, 곱하기 60 하게 되면 600ml, 요 60ml 분은 다시 1hour이죠. 그래서 hour분에 하게 되면 600ml 분의 H 되어지고, ml 약분 되어지고, 동그라미 2개 날라가고 2분의 1. 뭐가 잘못되었죠? 배양 부피가 1200이 아니라 배양 부피가 600이죠. 배양 부피가 600.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배양 부피가 600이니까 600 날아가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1. 그래서 정답이 얼마? 1번입니다. 1번. 저처럼 실수하시지 마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의 대수성장기에 관련되어진 설명으로 옳은 것을, 미생물 생장 곡선 크게 5가지로 구분하는 그 부분 35페이지는 19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지수성장기 옆에 대수생장기 그 밑에 줄,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끝난 상태, 적응기를 거친 세포들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세포의 질량과 수가 지수적으로 늘어난다. 화살 표시하셔가지고 최대 비생장 속도를 갖는다 라고 적어두세요. 최대 비생장 속도를 갖는다. 그리고 균형 생장, 세포의 모든 성분이 똑같은 속도로
늘어난다. 194페이지 첫 번째 줄. 세포의 평균 조성이 이 기간 동안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균형 생장 동안에는 세포의 비생장 속도를 세포수 또는 질량 어느 것으로도 구하여도 동일한 값을 구한다. 생장 속도는 그 밑에 줄 1차 반응인 거고 6-7번씩 8번씩 기억해 두시고 그 밑에 줄 미생물의 질량을 2배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질량 배가 시간 TD분의 TD는 뮤네트분의 자연로그이 그래서 뮤네트분의 0.694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래서 정답이 1번 비생장 속도를 갖는다. 최대 비생장 속도를 갖는다. 35번의 정답은 1번.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발효를 이용을 해서 생산하려는 목적 산물이 피드백 이니비션을 일으키는 경우 피드백 이니비션이 나왔던 부분이 142페이지 우리가 앞에서도 142페이지를 가봤었던 것 같은데 142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출문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은행식 시험들은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열심히 푸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대목임 저해 파이널 프로덕트가 그 앞쪽에 존재하는 D를 바꿉시다. D라고 하고 A를 B로 바꾸는 효소를 저해하는 거죠. 효소 A라고 소문자 A라고 하게 되면 이 효소를 저해하는 건데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는 효소를 가진 변이주를 개발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142페이지 피드백 대목이 억제되어져 있는 부분 19년도 앞에 한번 체크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다시 이니비트의 내성을 가진 효소를 가진 균주를 개발하게 되면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적어 두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7번 문제 2개 이상의 발효조를 다단 발효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때 가장 큰 장점은 책에 보시게 되면 309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309페이지 다단 키모스탯 방법 다단 키모스탯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키모스탯 방법 중에는 회분식 배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었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육아식 배양 같은 경우는 그 배지가 미생물에게 미생물이 성장하는데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배지를 조금씩 첨가하는 방법이 육아식 배양이었고 2단 발효조 같은 경우는 배양통이 서로 두 군데인데 처음에 들어갔던 곳에서 두 번째로 들어가고 이제 프로덕트가 나오는 다단 2단계 키모스트 방법인데 다음 311페이지에 그림이 나오죠. 311페이지 이런 경우 앞에서는 주로 세포 수를 증가시키는 거고 세포를 키우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탱크인 거고 두 번째 탱크에서는 세포 수가 아니라 우리가 생산물질을 많이 생산하는 이런 탱크를 구분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309페이지 다당 키모스테 아래쪽에 보도록 합시다. 2차 대사산물 생산에 주요 사용되어지고 옆에 생장과 생성물 형성 단계는 각 단계의 최적 조건이 다르므로 분리되어질 수 있다. 생장과 생성물이 서로 분리가 되어질 수 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유전자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310페이지 제일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번째 줄 둘 셋 넷 다여 일곱 번째 줄 보시게 되면 가운데 첫 번째 단 괄호에 두시고 그 밑에 줄 두 번째 단 나오죠.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첫 번째 단 보시면 옆에 유도 물질을 첨가하지 않아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쉽게 유지가 된다. 밑줄 쳐두시고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도 물질을 첨가하여 많은 생성물들을 생산한다. 1단에서는 생장과 균을 많이 키우는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덕트를 많이 먹게 하는 거고 그 밑에 단락 첫 번째 줄 2차 생성물 에탄올이라든지 항생제 앞에 2차 생성물은 다시 화살 표시가 있어가지고 비생장 관련 산물들이었죠. 비생장 관련 산물을 생산하는데 유용했었다.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4번 증식과 산물의 생장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스 리스트가 아닌 것은 그라스 리스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효모가 대표적인 그라스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녀석인데 530페이지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이 책에서는 그라스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리스트로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의 효모가 언급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용으로 널리 사용하는 것은 바시러스 서브틸리스 고초균, 낫또라든지 된장 만드는 데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아스파라질러스 오리제 누룩곰팡이죠. 누룩곰팡이. 그래서 우리가 술 만들 때 누룩 띄우고 할 때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죠. 아스파라질러스 오리제. 그래서 정답은 그라스 리스트에 존재하는 것은 바시러스 서브틸리스, 아스파라질러스 오리제, 그리고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와 같은 녀석들이 여기에 속하고 바실러스 투린지시스는 아닙니다. 그라스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미생물 중에 한 개입니다. 39번 문제를 보시면 생장과 관련되어 대표적인 미량 영양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39페이지 조금 전에 갔었던 61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61페이지를 가보게 되면 61페이지 미량 영양 59페이지부터 볼까요? 59페이지 미량 영양소 아래쪽에 좀 굵은 점으로 되어져 있는 일반적으로 추가되는 미량 영양소 그 안에 Fe, Zm, 망간, Mn 정도 표시가 되어지고 또 그 밑에 포인트 때때로 추가되어지는 미량 영양소 구리, 코발트, 몰리브덴, 칼슘, 나트륨, 클로라이드, 니켈, 셀레늄과 같은 녀석들이 존재하고 그 밑에 드물게 추가되는 미량 영양소로 붕소 이런 녀석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첨가되어질 수 있는 게 킬레이팅제, 그리고 또 첨가되어질 수 있는 게 그 아래쪽에 존재하는 볼드체, 생장 인자, 그루스펙트들의 종류로는 그 밑에 줄 비타민, 호르몬, 아미노산 이런 녀석들을 총칭해 가지고 생장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장인자는 미량 영양소에 들어가는데 우리
앞에서 보았던 포도당은 카본 소스로서 다량의 영양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4번 포도당입니다. 40번 문제, 영양물질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앞에 페이지 58페이지를 보시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5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죠. 카본. 일반적으로 에너지원을 어디에서 얻느냐, 또는 카본 소스를 어디에서 얻느냐에 따라서 생명체들을 주로 분류를 하는데, 에너지원을 얻는 방법으로는 B, 포토가 존재하고, 또 다른 방법은 유기물이 존재하죠. 광. 카본 소스로는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에서 카본 소스를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탄소원으로는 우리가 유기물에서 카본 소스를 얻을 수 있죠. 카본 소스를 이산화탄소로부터 얻으면 오토트롭 독립영양체다라고 이야기하죠. 독립영양체. 유기물로부터 얻게 되면 독립영양체가 아니라 종속영양체이고, 에너지원을 빛으로부터 얻으면 포토트롭, 광영양체이고, 유기물로부터 얻으면 유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면 화학영양체. 우리와 같은 동물들은 유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유기물로부터 카본 소스를 얻죠. 그래서 헤테로트로 화학종속 영양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식물 같은 경우는 광독립 영양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 보시게 되면 그리고 그 전자를 어디에서 얻느냐에 따라 가지고 리토과 올가노라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리토는 무기물에서, 올가노는 유기물에서 전자를 어디에서 얻느냐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부터 볼까요? 올가노, 헤테로, 에너지원을 케모니까 유기물, 헤테로니까 카본 소스를 유기물, 모두 다 에너지원과 모두 다 유기물을 이용을 해서 분해하는 거고, 광독립 영양체는 에너지원이 빛이고 이산화탄소에서 카본 얻는 거 맞고, 포토올가노트롭은 빛으로부터 에너지원을 얻고 유기물에서부터 탄소를 얻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리토, 오토트롭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로부터 탄소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 요 리토 그룹은 유기물이 아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무기물에서 에너지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리토 오토트롭은 유기물에서 에너지원과 전자를 얻는 생명체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책에 보시면, 책도 57페이지도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제일 밑에서부터 읽어봅시다. 탄소화물은 세포의 탄소와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이다. 미생물은 탄소에 따라 두 가지 범주, 종속 영양주, 유기물을 탄소와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을 한다. 독립 영양주,
이산화탄소를 탄소원으로 사용을 한다. 그 밑에 화학 합성 독립 영양주 케모오토트롭은 탄소원으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에너지는 무기물의 산화로부터 얻는다. 광독립 영양체 포토오토트롭은 탄소원으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에너지원으로 빛을 사용한다. 입니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40번 문제를 보시면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